자, 영어의 맥, 영상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는 품사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와 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점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냐면, 일단 기초 단위 품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문장에서 들어가는 자리, 요거를 정확하게 좀 인지하시면서 공부하세요. 그죠? 그걸 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법책에 16챕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16챕터는 다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요 품사 안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대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중분류, 소분류 하면서 찢었다 붙였다 계속 이 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만 뭔가 문법 문제다운 문제풀이, 구문 분석, 되게 신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품사 지금 하는 이 부분은 완벽하게 돌려보고 돌려보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보세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품사라는 게 이제 8개의 품사가 있죠. 그쵸? 이걸 먼저 이 얘기를 좀 해줄까 하는데 품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it, 그죠? 뭐 stay, 그다음 뭐 이름도 있을 거고, 그쵸? bag, 뭐야, pencil, 그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pretty, smart 이런 단어들이 뭐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쓰지?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자리를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오케이. 너네 되게 성격이 비슷하구나. 너네 하나로 묶어줄게. 너네도 성격이 비슷하네.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 이렇게 박스로 넣어줬어. 이렇게, 그죠? 품자가 만들어졌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보니 8개로 나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품사가 생겨났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래서 보시면 명사랑 대명사를 한번 볼게요. 문장에 어떤 자리에 들어갈까요? 그쵸? 명사는 어떤 사물의 이름이나 명칭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주어 자리 들어가고요.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한 자리 딱 차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형용사는 두 개로 쪼개놨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There's a pretty girl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pretty라는 게 형용사죠.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girl. 어떤 여자? 예쁜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pretty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명사 수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어떤 용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말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girl 중에서도 그냥 girls가 아니라 딱 범위를 한정시켜 버렸어. 우리 반에 되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pretty girl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범위를 한정시켰다. 우리 limited edition 한정판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한정시키는 거예요. 범위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예문 볼게요. He is smart라고 했어요. 그가요. 주어죠. 주어가 어떤지 보충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설명적 용법? 다른 말로 설명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서술하시오라고도 하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하고 지금처럼 he is smart. 이 smart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다라고 해서 보어 자리라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사는요. 너무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범위가 어디였냐면 첫 번째 비동사가 있고요. 동사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일반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조동사도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면서 I am live, 비동사와 live 같이 쓸 수 있을까? 이런 형태로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라고 하면 I'm living in Korea.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사들의 어떤 군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문장의 형식을 5개로 나누죠. 5개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죠? 이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있고 없고로 구분을 하는데 그게 뭐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 말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는 무슨 자야? 스스로 자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주어죠. 그죠? 주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요, 뒤에 목적이 없어요. 그죠? 타동사는 뭐예요? 타인이라고 할 때 그 타자예요.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목적을 향해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습니다. 타동사 3, 4, 5 형식이죠.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태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동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동사를 보면 항상 여러분 습관처럼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수, 시제, 태를 항상 습관처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학교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수, 시제, 태 확인 안 해서 틀리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she run fast 이렇게 쓴단 말이죠. she runs fast 많이 틀리는 거. 수, 시제, 태 항상 확인하는 습관 기르기 라는 부분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성질은요, 조금 더 얘기해 주고 싶은데, 동사의 성질을 여기다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사의 성질, 첫 번째, 동사는요, 앞에 항상 주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했냐, 당했냐, 태도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자, 앞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꼭 반드시 다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준동사까지도 얘네들을 다 갖고 갈 거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부사는요. 말 그대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 수식하는 역할만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누굴 수식할 거냐? 아까 수식하는 거 하나 나왔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으니 굳이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이유가 없죠. 없죠. 그래서 명사를 빼고 다 수식할 거예요. 그럼 누굴 수식해?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부사끼리도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전치사 갈게요. 6번. 전치사는 말 그대로 전자가 앞 전자예요. 누구 앞에 왔냐? 명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 의미보다는 항상 명사와 함께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보세요. 전치사, 명사가 합쳐져서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전명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합쳐져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저는 형용사가 될래요. 저는 부사가 될래요. 전명구가 합쳐져서 결국 어떤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re's a book on the desk 라고 했어요. on the desk, on 전치사, the desk 명사죠. 얘가 누굴 수식하죠? 데스크 위에 책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데스크 위에 있는 책, 그죠? 책은 명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 뭐라 그랬죠? 그치, 형용사라 그랬어. 그러면 on the desk가 전명구 얘가 지금 형용사의 역할하고 있는 거 봤죠? 또 하나 부사 한번 볼게요. She is lying under the tree라고 했어. 그녀가 누워 있습니다. 나무 아래.
under the tree 전명구가 누굴 수식해요? 누워 있어요. 그치? 나무 아래. 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under the tree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접속사죠.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착제예요. 이어주는 역할이죠. 그렇죠? 누굴 이어주느냐? 단어와 단어도 이어주고 구와 구도 이어주고 절과 절도 이어주는 결국 얘는 어떤 역할이 핵심이다? 연결해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주인이 있으면 거기에 탁 접착제 걸쳐가지고 달랑달랑달랑 그지? 거기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는 와우. 끝. 됐죠? 팔품사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8개 나열해 놓고 항상 문장을 쓸 때 얘네가 다 쓰이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네 항상 다 쓸 거예요, 8개?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꼭 필요한 아이들. 그게 뭐냐? 문장의 주요 성분이 될 수 있는 품사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아이들, 명사, 자리 하나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필요하겠죠. 또 자리 차지하는 녀석, 그쵸? 여기 들어있네요. 형용사도 그러면 주요 성분으로 놓고요. 동사 절대 빠질 수 없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 밑에 것들은 수식의 역할만 해요. 그지? 그러면 내가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주요 성분은 이렇게가 될 거고 얘가 주요. 그런데 얘네들만 있으면 되는데 문장 왜 그렇게 길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문장 맛깔나게 만들어줘야지. 그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게 톡톡톡 MSG죠. MSG. 그죠? 그 MSG 역할하는 게 뭐냐? 수식해주는 역할들이 그런 맛깔나는 역할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런 또 형용사 이렇게까지 해서 얘네들은 문장의 MSG 역할을 합니다.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암기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암기하고 빈 종이에다가 쓰면서 선생님처럼 설명해서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